자, 이번 징크스의 주인공은요. 들으면 이런 대배우도 징크스가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실 겁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 기생충까지 총 4편. 와우. 이분이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 수는요. 무려 1억 1,300만 명 이상. 나 이분 얼굴이 자, 감이 오시죠? 국민 배우이자 충무로 흥행 보증 속도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에게 무슨 징크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브래드 피트도 송강호 씨 팬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네. 뭐가 실패해야 징크스가 생기지? 이분 실패한 것도 별로 없지 그렇게 않나요? 망한 작품 많이 없는데. 2000년 이병헌 씨와 호흡을 맞춘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는 연기돈 임시완 씨를, 2017년에는 택시 운전자에서 충무로 유망주 류준열 씨를 천만 배우로 이끌었고요. 도무지 사극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납득이 조정석 씨와 영화 관상을 통해 미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줄 것 같은 송강호 씨지만요. 그가 여전히 깨지 못한 흥행 징크스가 있었으니 2007년 개봉한 영화 미리야. 대배우 송강호 씨 옆에 대배우 전도연. 이 두 연기신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누적 관객 수는 약 170만 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연기력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흥행 부분에서는 당초에 기대를 못 미쳤나 봐요. 자, 송강호 씨는요. 여자 배우와 투탑 주연을 맡은 영화는 유독 흥행이 약하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자, 2011년 송강호 씨는요.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오른 신세경 씨와 영화 푸른 소금으로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맞아. 그러나 약 77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고요. 또 1년 뒤 2012년에는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며 기대를 모은 배우 이나영 씨와 함께한 영화 하울링이 개봉.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관객 수 약 161만 명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다 여자 투톱이었네. 야, 투톱이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송강호 씨에게는요. 본인에게는 다소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또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될 때마다 수상을 한다는 건데요. 2007년 미량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쥐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수상, 또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다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서포트를 했네. 깐에서.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또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약했던 일본의 전설적인 국민 가수 사카모토 큐. 그의 대표곡인 스키야키는 아시아인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 브라질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하기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원조 월드스타였는데요. 일본의 톱스타인 사카모토 큐에게는 평생 꼭 지켰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 B 항공사의 비행기는 타지 않는 것. 그는 해외든 일본 지방이든 불문하고 비행기를 탈 때면 무조건 A 항공사만을 고집했습니다. 아, 근데 비행기 관련된 징크스는 좀 무섭다. 왜 그렇지? 7, 80년대 B 항공사에서 두 건의 대형 추락 사고와 불시착 사고, 또 활주로 이탈 사고 등 비행 중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사카모토 큐는 B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공연이나 행사를 갈 때면 언제나 A 항공사만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네다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예약 좀 해줘. 아, 근데 어쩌죠? A사 비행기는 모두 매진이네요. 아이, 나 B사 비행기 안 타는 거 알잖아. 그래도 그 시간에 가시려면 B사 비행기밖에 없어요.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생 처음으로 어머, B 항공사의 표를 예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살 떨렸겠다. 진짜. 아, 어떡해. 완전 간 떨렸겠다. 그렇게 1985년 8월 12일 어쩔 수 없이 징크스를 무시하고 그는 난생 처음 B 항공사 비행기에 오르게 됐고요. 사카모토 큐를 포함해 509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B 항공의 1, 2, 3편이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륙한 지 불과 12분 만에 뭔데? 비행기에서 갑작스런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머머. 이 참사로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 520명이 사망하며 당시 단일 항공기 운항 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고요. 엄마. 사카모토 쿄 역시 시신이 불에 타 훼손돼 남은 치아와 그의 펜던트로 겨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건 공포영화다.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지? 너무 무섭다. 그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진짜 무섭네요, 이 정도면. 딱 한 번의 다른 선택이 가져온 결말. 결국 피하지 못하고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으로 올해 제93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 일생일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명예로운 오스카상이지만요. 그러나 상 받기가 쬐끔 꺼려지는 이유. 바로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에게 불운한 일이 생긴다라는 그래. 징크스 때문입니다. 맞아. 먼저 2000년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로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힐러리 스웽크. Thank you very much. 수상 후 슬럼프에 빠졌던 그녀는 남편 최대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 2005년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통해 두 번째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데요. Chad, you're my everything. Thank you for your support. It means the world. 달콤한 수상 소감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 그녀. 그런데 1년 뒤인 2006년 스웽크는 돌연 이혼을 발표. 1년 만에?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 타이타닉으로 익숙한 배우 케이트 윈슬렛 역시 Kate Winslet. 2009년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는데요. 그러나 수상 1년 뒤 할리우드 모범 커플로 손꼽혔던 영화감독 샘 맨데스와 갑작스레 파경을 발표하며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리즈 위더스푼, 샌드라 블록, 줄리아 로버츠, 기네스 펠트로, 샤를리즈 테론까지 이들은 영광스러운 오스카상을 품에 안은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트로피 때문은 아니겠지만 좀 기분 이상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불운을 몰고 오는 오스카상 징크스는 이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위대한 지그펠드와 대지로 여우주연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당대 최고의 배우 루이제 라이너. 그러나 이후 출연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 실패. 결국 배우 경력까지 단절되며 오스카상 징크스의 피해자가 됐고요. 또 2002년 영화 몬스터볼로 흑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차지한 할베리. 그러나 수상의 영예도 잠시, 이후 고티카, 캐두먼 등이 폭망하면서 연기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했는데요. 와. 2017년 흥행작 킹스맨2에 출연했지만 그녀는 주연에서 조연이 된 뒤였죠. 아, 그러네. 조연이었네, 거기서. 동점 찍었는데 어쩜,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시상식 관련 그 이슈가 있잖아요. 모 방송국의 연예 대상을 받으면 내리막길을 걷는다. 저 MBC였어요. 네. 아니 그래서 K사의 대상은 안 받으시는 겁니까? 줘야 받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징크스 있는데 이거 주문 받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받죠. 모든 상이 네. 엄청난 영광이잖아. 아, 사실. 그럼. 감사히 받죠. 그럼 무조건 받아야지. 받고 이제 계속 구술해야죠. 구술해야죠. 제발 좀. 해외 뮤지션들이 27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27세 클럽 징크스. 맞아. 무려 20여 명의 뮤지션들이 이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재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난 27세 클럽에 들게 될 거야. 아, 너무 무서워. 이 징크스 때문에 평소에도 유독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안타깝게도 2011년 27세의 나이로 사망. 아니 근데 두려워했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시 팬들 사이에서 27세 클럽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두려움에 떨게 한 27세 클럽 징크스는요.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1938년 27세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블루스의 제왕 로버트 존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9년엔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죠. 롤링스톤즈의 초대 리더 브라이언 존스. 또 1970년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그리고 1971년엔 노래하는 시인 락밴드 도어스의 짐 모리슨까지 2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요. 다 27이야? 어머. 뿐만 아니라 1994년에 90년대를 풍미한 락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까지 27세의 클럽 징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와, 저 대학 1학년 때인데 커트 코베인의 죽음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죽음을 계기로 팬들 사이에서 27세의 클럽 징크스는 지금까지도 피해야 할 징크스로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명만 돼도 놀라운데 이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그렇죠? 많고 다들 너무 탑이에요. 영원한 27세로 남게 된 수많은 스타들. 팬들을 슬프게 하는 잔인한 징크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0년은 인류의 시간이 멈춘 최악의 해로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의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요. 경자년에 코로나가 후베이 성을 덮쳐 전국에 퍼졌다. 180년 전 경자년은 서방 함선과 대포가 우리의 미몽을 깨뜨렸고 120년 전 경자년은 팔국 연합군의 쇠발국이 황량한 자금성을 짓밟았다. 이게 그냥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그죠? 관영 매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저기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설이겠네요, 저거는. 중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명 경자년 징크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에 큰 환란이 닥친다는 징크스인데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경자년 징크스가 얼마나 사이언스냐? 먼저 약 200년 전 1840년 경자년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이 발발. 이 전쟁으로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고 항구를 개방하는 등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며 이를 계기로 외세에 잠식돼 갔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한갑자 후인 1900년 경자년에는요. 서양의 종교와 외세를 배척하는 의화단 운동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망하자 일본과 러시아 등 8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략. 당시 연합군에 패배한 청나라는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청나라의 약 6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는 등 청나라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요. 1840년, 1900년. 큰일이 있었네요. 왕조 자체가 이제 멸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경자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경자년이 1960년인데 징크스를 피해갔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인 대약진 운동의 실패, 아이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약 3천만 명 정도가 아사하는 등 경자년 징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0년 후인 2020년 경자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하며 또 한 번 경자년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는데요. 2020년 경자년 징크스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한국까지도. 중국 넘어서서 전 세계가. 아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찜찜한 해겠네요, 경자년은. 네.